안녕하세요. 박간호사입니다. 임신 기간의 마지막 관문, 출산 가방 싸기. 이게 또 하나의 숙제처럼 출산이 다가올수록 막막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뭘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고민의 연속이에요. 출산에 임박해서 준비하기보다는 35, 6주경 정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사실 모든 물건은 개인의 상황이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오늘의 내용도 참고하시되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꼭 참여해주세요. 병원에서 분만 후 또 조리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짐은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짐을 풀었다가 또 싸고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방 한 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조리원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한 게 생기면 로켓 배송을 이용하거나 남편에게 가지고 오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 모든 거를 꼭 완벽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조금 버리셔도 돼요. 몇 개를 준비해야 할지는 사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팬티형 생리대 2팩, 중형 생리대 1팩 정도 준비하셨다가 부족하면 더 주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로양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되게 많이 준비했다가 반도 못 쓰고 집으로 다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당량을 구입 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제왕절개로 분만을 했고 스스로 바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산모 패드를 사용하게 됐었는데 계속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조금 자유로워진 뒤 팬티형 생리대를 사용하니 조금 더 편리했어요. 물티슈는 2개에서 3개 정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분만 후 신생아실에서 아기 로션과 물티슈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2개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고 마이비데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물에도 녹는 제품이라 변기에 바로 버려도 되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제왕절개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바로 샤워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해요. 수유 패드도 모유량에 따라 사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유가 많으신 편이라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의 하루에 양쪽에서 4장 정도 사용했어서 구입한 한 상자로도 충분했어요. 모유 저장팩 또한 모유량이 너무 많아서 다 먹이지 못할 경우 얼리기 위해 필요한 거라 미리 구입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구매하는 편이 좋아요. 임신 중기부터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릴렉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이 호르몬에 의해 관절 부위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약해지기 쉬워요. 이 릴렉신 호르몬은 출산 후 6개월까지 분비되기 때문에 이미 약해져 있는 손목이 육아를 하면서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손목 보호대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손목 정말 아파요.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아기가 무거워지니 진짜 악소리 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분만 직후부터 아기가 아직은 작고 가벼워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꼭 손목 보호대는 잘 챙겨서 해주세요. 또 제품들이 많다 보니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 어떤 제품이 좋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제공받은 에모 손목 보호대인데 개인적으로 육아를 하다 보면 손 씻을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손가락걸이 없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두꺼우면 답답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것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게 얇지만 스트랩 형태로 손목을 감싸주는 형태라 짱짱하게 고정이 되고 원하는 대로 변형이 가능해서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불편하지 않아야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 봤는데 육아할 때 괜찮겠더라고요. 약간 센스 있는 출산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이 손목 보호대로 소중한 손목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오랜 기간 밖에서 머물게 돼요. 또 신생아를 케어하려면 손톱 청결은 필수잖아요. 손톱깎이 꼭 챙기세요. 필수예요. 영양제도 기존에 드시던 것들을 챙겨가시면 좋은데 유산균과 철분제는 필수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유 수유를 위해서도 수분 섭취를 많이 해줘야 하니까 텀블러와 빨대는 꼭 챙기시고요. 제왕절개의 경우 스스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빨대를 챙기시면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세척할 일회용 수세미와 세제 소량도 준비하시면 더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맹물 먹기 힘드신 분들은 차 같은 걸 조금 챙겨가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챙기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병원이나 조리원이 좀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용 가습기를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리원에 대부분 세면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거 챙겨가게 되죠. 트래블 키트 말고 중간 사이즈나 본품을 챙겨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샤워볼도 꼭 챙기시고 출산 후에 약해진 잇몸을 위해서 가글인 작은 것도 하나 챙겨가시면 좋아요. 혹시나 제왕절개를 하신다면 양치하기가 힘들 수 있어서 그럴 때 가글인 하면 좋거든요. 본인 기초 화장품 챙기실 때 마스크팩이나 토너 패드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아요. 생각보다 건조해서 팩하거나 토너 패드를 얹어두면 좋더라고요. 남은 튼살크림이나 바디로션도 가져오셔서 자주 발라주세요. 또 선크림, 립밤, 머리끈이나 집게핀, 빗 정도만 있으면 개인 물품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리원에 오면 매일 세탁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수건은 한 4, 5장, 속옷 3, 4개, 수유나시 2개 정도 챙기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수건도 사실 3, 4장이면 충분하기는 한데 병원 퇴원할 때 아기를 카바군이나 카시트에 태울 때 수건 2장을 돌돌 말아가지고 머리 고정용으로 쓰면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수건을 한두 장 더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저는 수유브라, 수유나시 둘 다 챙겨갔었는데 수유나시가 훨씬 편했어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쌀쌀할 때 가볍게 걸치기 좋은 가디건이나 후드 집업은 꼭 챙기시는 게 좋고, 치마, 산모복 아래에 입을 레깅스도 하나 챙겨가세요. 면 양말도 한두 개 챙겨가시고, 외출복 입을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퇴원 퇴소 시 그리고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외출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벌은 있어야 돼요. 짐 줄이는 팁은 분만하러 갈 때 이걸 고려해서 입고 가시면 돼요. 저는 박시한 후드 집업이랑 산모용 바지를 입고 갔었는데 그걸로 계속 외출복을 했었어요. 보통 조리원에 가면 유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깔때기가 필요해요.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유축기가 있다면 가져가서 사용하셔도 되고, 조리원에 있는 유축기를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깔때기 호환 여부를 조금 확인하신 후에 호환이 된다면 본인 깔때기를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조리원에서 구입 가능한 경우가 많고 가격은 10,000원대 정도더라고요. 멀티탭은 하나 챙겨가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전자제품 꽂을 게 많고 콘센트가 부족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위치에 꽂아두고 사용하면 편리해요. 그리고 충전기는 당연히 필수죠. 유두에 상처가 나거나 아기 기저귀 발진 날 경우를 대비해서 비판텐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아요. 분만하고 나면 발이 생각보다 많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분만 후부터 계속 슬리퍼와 한 몸이었어요.
보통 층간소음 슬리퍼 같은 거 많이 준비해서 가져가시던데 저는 그냥 집에 있던 가벼운 슬리퍼 챙겨갔는데 괜찮았어요. 혹시 세탁물을 보관하거나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분으로 몇 장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왕절개를 하고 나면 실밥 제거 후 샤워가 가능해지는데 보통 조리원에 가서 첫 샤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방수밴드. 방수밴드 붙이고 샤워하면 편하더라고요.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로켓 배송이 더 저렴해서 추가로 구매했었어요. 보통 복대는 병원에서 주는 경우가 많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도 병원에서 미리 처방을 받아서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수술 전에 신게 되니 꼭 챙겨 두세요. 대부분 병원이나 조리원에는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용기간도 평균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예요. 회음부 열상 차이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차량 이동 시 개인 회음부 방석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유두보호 크림, 유두보호기, 카보크림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그때 구입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작은 온습도계 하나 챙겨가시면 좋아요. 저는 10월에 분만을 했었는데 날씨가 쌀쌀해지니 방 온도를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동 시간 직전에 잠깐씩 환기시키면서 방 온도도 맞춰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제손수건은 조리원에서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한 15장에서 20장 정도 여분으로 챙겨가시면 좋아요. 병원, 퇴원, 조리원, 퇴소 시에 필요한 겉사계, 속사계, 베네저고리는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세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 두시거나 혹은 미리 받아가셔서 남편이 세탁해서 퇴원날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출산하는 병원에서 주는 선물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수딩젤 아기 로션은 필수로 챙기시고 디데이 달력이나 아기 초점잭은 챙겨가시면 모자동 시간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아기 유산균은 신생아 때부터 먹이고 싶어서 챙겨갔었고 분유도 먹이고 싶은 분유가 따로 있어가지고 갈아타기 위해 챙겨갔었는데 사실 보관상의 이유로 이건 조리원 입수하는 날 남편한테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준비한다고 정리해봤는데 어쩌다 보니 맥시멀리스트의 짐 같기도 하네요. 제가 정리한 것들을 참고하시되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구독자님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는 더보기에 작성해 뒀으니 꼭 읽어보시고 참여 부탁드릴게요.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